황선홍 감독의 선임 과정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축구계는 한창 휴식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박항석 감독의 이름이 후보로 오르내리며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대표팀 지휘봉을 잡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박항서 감독은 그간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항서 감독이 언론과의 대화를 통해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그의 폭로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가 축구협회로 인해 두 번째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 소식은 축구계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진심 어린 발언에서는 황선홍 감독이 왜 선임되었는지의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축구협회 내부의 불투명한 작업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2002년 월드컵의 원로들까지도 협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손흥민 선수를 이용하여 어떠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축구협회의 무능함과 비리 문제가 국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으며, 이는 국민적 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최근 축구협회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의 계약 과정 및 그 재임 기간 동안의 지원 내역에 대한 국회 자료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축구협회가 어느 정도의 자금을 사용했는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입니다. 축구협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동을 보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축구계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왜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전 감독과의 계약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클린스만 감독과의 계약 내용이 공개될 경우 정몽규 회장 주변에 형성된 책임론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클린스만 전 감독은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해외에서 보내며 특히 해외파 선수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본인도 과거 인터뷰에서 국내 체류시 용산의 한 5성급 호텔에서 머물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의 김종민 공동대표와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의 김승수 의원실은 축구협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축구협회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계약 금액의 비공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출장 횟수나 국내 체류 기간, 감독에 대한 지원 내역 등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마도 공개되어서는 안 될 내역들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사태가 국민적인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가 계약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이 축구협회장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이는 국가적 사업으로서 적절한 절차와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잘못이 발견된다면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축구협회의 행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승수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클린스만 전 감독을 비롯하여 역대 국가대표팀 감독들과의 계약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는 계약상의 비공개 조항을 이유로 들며 이는 축구협회의 비효율성과 음흉함을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황선홍 감독 선임 배경에 숨겨진 의도가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선홍 감독의 선임은 처음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황선홍 감독이 1년 6개월 동안의 팀 운영을 통해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하면서 황 감독이 이 중책을 수락한 결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황선홍 감독이 A대표팀과 23세 이하 대표팀을 동시에 지휘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축구계 안팎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4 파리올림픽 축구 대표팀의 본선 진출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팀은 다음 달 카타르에서 열리는 U-23 아시안컵 겸 파리올림픽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 참가해야 하며 이 대회에서 3위 안에 들지 못하면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4월 대회를 앞두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치르는 두 경기는 대표팀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긴급한 시점에서 황선홍 감독이 A대표팀의 지휘봉을 잡게 되면서 올림픽 대표팀은 지도자 없이 코치진에 의해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수들의 능력을 면밀히 평가하고 팀의 조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친선전이라는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대회를 단지 경기력 점검의 장으로만 여기는 것은 축구 팬들에 대한 실망을 초래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황선홍 감독의 선임이 올림픽 대표팀과 성인 대표팀 양쪽의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발언입니다. 전력강화위원장의 역할은 자문과 조언에 국한되며 감독 선임 결정은 이사회와 대한축구협회, 특히 정몽규 회장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혜성 위원장의 발언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못하는 것으로 축구계의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축구 관계자의 한탄을 불러일으키며 클린스만 전 감독과의 계약으로 인해 한국 축구가 직면한 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합니다. 축구협회의 결정과 관리 부재는 단순히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축구 전체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한 가지 궁금증이 제기됩니다. 왜 휴식 중이던 박항서 감독을 선임하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박항서 감독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놀라운 내용을 폭로하며 제공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겪고 있는 두 번째 피해에 대해 침묵할 수 없었다고 말하며 축구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미 여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이강인 선수를 대표팀에 소집하는 것을 조건으로 박항서 감독의 선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요구는 이강인 선수의 소집을 통해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대표팀의 성적 개선과 축구협회의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팀 내의 분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통합된 팀을 구성하기 위해 이강인 선수의 3월 국가대표팀 복귀가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의 에이전시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몽규 회장은 손흥민 선수에게 서신을 보내 이강인 선수가 소집될 경우 일부 선수들의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손흥민 선수가 국민 앞에서 이강인 선수에게 사과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을 제안했다는 정보가 전해졌습니다. 이는 사실상 손흥민 선수를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를 피해자로 몰아가며 국민적인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대한축구협회가 손흥민 선수에게 가하는 이중의 부담을 우려하며 감독직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황선홍 감독의 이강인 선수 소집 여부에 대한 고민이 전해졌으나 이는 사실 축구협회의 언론을 통한 전략적 행보의 일환으로 밝혀졌습니다. 소집 결정은 이미 내려진 바 있었습니다.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일시적으로 대표팀에서 제외하는 것이 관계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축구계 내부의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배 선수들과의 관계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3월 대표팀 선발이 더 적합하다고 보고 시기를 놓치면 사과가 의미를 잃고 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미 공개적인 사과가 이루어졌고 손흥민 선수 역시 이를 수용했다는 점이 공개적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를 제외한다면 이는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강인 선수의 제외가 징계의 형태라면 대한축구협회는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와 내부 규정에 따른 공식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몽규 회장은 이강인 선수의 대표팀 선발 여부를 언론을 통한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하며 황선홍 감독에게 결정을 맡겨두겠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국가대표팀 복귀에 대한 열망이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가 이미 선발을 확정 지은 상태에서 언론을 통한 전략적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손흥민 선수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많은 이들이 정몽규 회장과 그가 이끄는 축구협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강인 선수의 행동을 바로잡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고참 선수들이 이강인 선수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손흥민 선수의 위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몽규 회장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깊게 하며 팬들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오랜 기간 축구협회장을 역임해 온 것에 대해 경쟁 후보 없이 사실상의 추대로 장기 집권한 배경에는 축구계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는 현대 가문이 오랜 기간 동안 축구협회장직을 이어오면서 협회 내에 현대 가문 출신 인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 이로 인해 축구계 전반에 현대 가문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선 위원은 정몽준
정몽규 회장의 장기 집권 동안 축구계의 주요 직책이 현대그룹과 인연이 깊은 인사들로 채워짐으로써 협회장 선거에 있어서 정몽규 회장 외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정몽규 회장이 축구협회장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해외 사업에서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인 축구협회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스포츠 발전을 위해 자본력과 외교력을 갖춘 기업인 축구협회장이 필요하다는 주장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몽규 회장의 여러 행보를 살펴보면 스포츠 발전을 위한 기업인 축구협회장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축구협회 내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친연대가 인사들이 모두 청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대한민국 축구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진정한 발전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을 마치며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축구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